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은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소개할 책은요. 마르쿠스 피스터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무지개의 물고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라서 초등 저학년이나 유아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준 책이라고 소개가 됐고 추천도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차라리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아이들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펼쳐진 내용들이 아이들 학교 생활에서도 많이 빚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걸 과연 저학년 아이들이 공감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어렵게 받아들이면서 뭔가 석연치 않게 그림책을 읽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이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책을 읽고 장면 장면마다 마음의 표현들을 어떻게 공감하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표지를 보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무지개 물고기. 왜 무지개 물고기인가요? 네,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혼자 있을까요?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물고기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자, 물고기는 왜 이렇게 무지개의 비늘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바다 깊은 물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대요. 파랑초록 자줏빛 비늘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비늘이 박혀 있었다죠. 다른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지개 물고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얘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하면 무지개 물고기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잘난 체 하면서 휙 지나가 버렸대요. 반짝이는 예쁜 비닐을 반짝이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에 따라와서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란 물고기인데요. 무지개 물고기야, 잠깐 기다려봐. 넌 반짝이는 비늘이 참 많구나. 나한테 하나만 줄래? 내 반짝이는 비늘은 정말 멋있어. 그러자 무지개 물고기가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달라고? 내가 뭔데 그래? 저리 비켜! 하면서 정말 파란 물고기가 무한하도록 말을 하게 된답니다. 파란 물고기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갖고 다른 물고기에게 가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일러바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도요, 무지개 물고기가 오면 다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그러자 무지개 물고기는 혼자 있게 되었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너무 속상해서 불가사리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아저씨는 아무런 해답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산호초 뒤에 있는 문어할머니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 물고기는 동굴에 있는 문어 할머니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네, 문어 할머니는 널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가 벌써 내 이야기를 전해주었구나 하면서 내가 널 도와준다고 얘기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을 다른 물고기에게 한 개씩 나눠주거라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지 못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그 말에 공감이 안 갔나 봐요. 싫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문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먹물을 내딛고 사라져 버렸대요. 내 비늘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예쁜 비늘을 안 돼! 하면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이 없으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순간 그때 파란 물고기가 다시 와서 무지개 물고기야, 제발 화내지 마. 난 그냥 작은 비늘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라고 자기 마음을 전하죠. 그때 무지개 물고기가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비닐 한 개뿐인데 한 개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무지개 물고기가 파란 물고기에게 비닐을 나눠줍니다. 파란 물고기는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지개 물고기의 기분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해요. 어떤 기분일까요? 자, 파란 물고기가 반짝이는 비늘을 달고 앞뒤로 헤엄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무지개 물고기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물고기들도요,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반짝이는 비늘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을 하나씩 뽑아서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누어주면 줄수록 기쁨은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개 물고기를 둘러싼 바다는 이제 반짝이는 비늘로 가득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물고기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마침내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이 딱 하나 남았대요. 무지개 물고기는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나눠줬지만 무척 행복해졌고요. 다른 물고기들이 무지개를 불러내서 우리랑 같이 놀자 하면서 친구가 되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무지개 물고기도 기분이 좋아서 첨벙첨벙 헤엄치면서 친구들에게 갔다는 이야기랍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친구는 무지개 물고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를, 소중한 거를 나눠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친구는 너무 무지개 물고기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문어 할머니가 무지개 물고기를 조금 더 이해시키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파란 물고기가 예쁜 말로 무지개 물고기에게 비닐을 달라고 또 친해졌을 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 친구들이 각각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면 찾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무지개 물고기가 자신이 대단히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무지개 물고기가 친구가 없어서 속상해서 문어 할머니를 찾아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멋진 비늘을 갖고 있지만 친구가 없었을 때 행복하지 않은 거를 견뎌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어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지혜롭게 자기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가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뽑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마지막에 비닐을 다 나눠주고 무지개 물고기가 친구들하고 함께 노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리 멋진 비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하나씩 다 나누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무지개 물고기가 더 행복해 보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장면 찾아보고 이유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고 간단한 질문 나누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네. 여기 있는 질문들은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부모님과 하든지 친구랑 하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답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앞에서 내용 질문 확인해 보았다면 한번 생각 나누기 해보도록 합니다. 물고기의 행동에 각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무지개 물고기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했을 때 무지개 물고기가 대꾸도 없이 잘난 척 하면서 휙 지나가 버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흔히 교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놀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바쁠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무지개 물고기가 아무 말 없이 휙 지나가면서 친구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행동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놀기 싫다면 그걸 조금 더 유연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다 먼저 해야 되겠죠? 놀자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바쁘거나 할 일이 있어서 놀지 못하니까 다음에 꼭 놀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나의 의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좋겠죠. 파란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에게 비닐을 달라고 한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네,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서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걸 빼앗아가는 친구도 있고요. 뭐 몰래 훔쳐가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달라고 하는 행동 괜찮을 걸까요? 바람직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네,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자기 생각만 전달하면 되겠죠. 그 친구가 줘야 되는 당위성은 없는 것 같아요. 무지개 물고기 비늘 너무 부럽다. 나도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참 멋지다 이야기해주면 무지개 물고기가 마음이 조금 동요해서 달라져서 파란 물고기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사실은 상대방이 당황하고 여기 나오는 무지개 물고기처럼 싫어하면서 얼마나 아끼는 건데 내가 뭔데 그래 하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친구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자기 의사 전달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파란 물고기가 비늘을 달라고 했을 때 가장 아끼는 것인데 달라고 저리 비켜 한 행동. 네, 파란 물고기가 비늘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파란 물고기 입장에선 무엇만 생각나나요? 자신의 행동보다는 무지개 물고기가 한 행동만 가지고 속상해하고 다른 친구들까지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무지개 물고기가 혼자 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지혜로운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감해주고 유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금 바람직하게 한다면 네가 갖고 싶은 거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아끼는 것이라서 너를 지금 당장 주긴 어려우니까 생각해 볼게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파란 물고기의 마음도 공감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의미 있게 행동하는구나를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문화할머니가 비늘을 나누어 주라고 한 말은 네, 불가사리가 자기가 특별히 해줄 수 없는 말이니까 큰 어른인 문화할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문화할머니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러겠죠.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누어주고 같이 지내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요. 무지개 물고기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또 얘기하니까 문화할머니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먹물을 탁 터뜨리면서 갑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라고 할 때 이게 힘들다고 하면 극도한도 공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렴 하면서 여지를 두는 거 좋겠죠. 그러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나눠주는 거랑 누가 나눠주라 그래서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할머니가 조금 더 여유를 두면서 무지개 물고기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행동, 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무지개 물고기가 비닐을 다 나누어 주니까 물고기들이 놀자고 한 행동. 네. 친구를 사귀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려면 내 거를 항상 뭐 주고, 어떻게 보면 걔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면서 환심을 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행히 무지개 물고기는 문할머니 제안을 받아서 나눠주면서 자기가 행복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요거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라고 들어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거는 친구가 무엇을 주던 주지 않던 아낌없이 마음이 통하면서 친구가 돼야 되는데요. 비늘을 다 나눠받고 물고기들이 같이 놀자고 해서 무지개 물고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조금 더욱더 다양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려고 할 때, 너에게 소중한 거라면
안 줘도 된다. 그런데 내가 뭐 아프거나 꼭 필요할 때는 다시 이야기할게 하면서 그 무지개 물고기가 나눠주는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 네가 나눠주지 않아도 우리는 친구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지개 물고기가 정말 마음이 바뀌어서 나눠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질 때 뭔가를 줘야지 친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원치 않은데 강제적으로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단호하게 단칼에 상대방이 상처받도록 거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 상대방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가 많이 생각해 보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 상대방 제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행동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뭐 왕따나 교실에서 외톨이다는 상황 때문에 뭔가 물건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른이 이걸 보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를 누군가가 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앞에서는 다양한 물고기들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를 한번 정리하는 질문을 띄워봤습니다. 여기 5가지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한두 개라도 친구들과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나눔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지도록 했습니다. 친구를 만들려면 나눠야 되는가? 이게 뭐가 먼저냐, 그죠?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누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친구가 되려고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울까 이야기 나누면 아이들도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여기 이야기 속에서도 벌어지는데 상대방의 어떤 힘이라든지 강요해서 뭔가를 나눠줄 때 우연찮게 나눠주면서 행복감도 만들 수 있지만 먼저 그러기 전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나눌 때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행복한가를 아이들이 체험한다면 나눈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친구 간이나 뭐 여러 가족끼리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이 아이 때부터 나누는 거에 대해서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도 훈련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회로 이 책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지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소중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은 책이라서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